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26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퇴직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은퇴 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저자 이동신. 출판일 2022년 8월 22일. 저자 소개. 저자 이동신. 창업과 투자스쿨 대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화재 근무. 생애설계 전문가. 동국대 법무대학원 재학.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책임연구원. 유튜브 보험구조대TV. 저서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처세 인문학. 책에서 얻은 내용.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퇴직 후 30년을 행복하게 사는 기술. 퇴직 후 생애 설계에 대한 가장 세밀한 책.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5년 이상 늘어났고 기업체나 공무원 정년은 5년이 늘어났다. 운이 좋아 정년에 은퇴를 하더라도 이후 20에서 30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한국인의 경제적 은퇴 시기는 72세이다. 은퇴를 앞둔 이들의 공통된 고민은 두 가지다. 첫째, 길어진 100세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책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생애 설계 7대 영역은 1. 건강, 재무, 여가, 사회적 관계, 가족, 사회공헌이다. 인생의 4가지 동반자. 1. 가족 동반자. 2. 낭만적 동반자, 이성에 대한 사랑, 낭만적 사랑과 성적 욕구의 충족. 3. 사교적 동반자, 친구와의 우정, 개인적 친근감과 신뢰 기반. 4. 직업적 동반자, 일을 함께하는 동료, 업무 중심적 인과관계. 무기가 되는 퇴직의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은 나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콘텐츠이며 사업을 잘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배우기, 말하기, 문서 작성, 도구 사용, 마케팅, 실행력 등 7가지를 꼽았다. 2. 회사를 그만두지 말고 1인 기업을 시작하라. 재직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소득이 나오기 시작할 때 퇴직을 해야 한다. 3. 비즈니스 모델과 판매 상품의 유형을 알자. 비즈니스는 고객의 고민과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4. 업의 핵심 가치를 알자.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금전적 이익을 주던 간에 나의 서비스나 제품이 독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재 중에 돌아가는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자. 블로그나 웹페이지 구성은 심플하고 가독성이 뛰어나야 한다. 6. 모객과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업종은 기술이나 전문성보다 마케팅과 영업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7. 스토리와 브랜드를 만들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나 스토리가 필요하다. 1인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딩은 일의 결과이고 1인 기업에서 성공이란 대중들 속에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것이다. 8. 책 쓰기는 1인 기업의 불쏘시개다. 책 쓰기를 통해 나를 브랜딩할 수 있다. 9. 남의 성공을 도와줘라. 1인 기업의 경우 남의 성공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성공한 소수들만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수의 보험사에서 성공적인 직장인으로 일하던 저자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명퇴퇴직을 권유받는다. 처음에는 본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면 그 시기를 5에서 6년 앞당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저자는 조기 퇴직을 결심한다. 회사의 배려와 지원 속에서 2년 동안 다양한 준비를 하고 회사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이 펼쳐졌다. 그동안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회사 내 직급이나 지식, 평판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고 회사 문을 나선 후에는 많은 분야에서 전문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회사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은퇴 준비를 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 재테크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50대 이후 생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100세 시대의 롤모델이 없다. 90세,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 몰랐다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파산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이고 주된 원인은 생활고와 외로움, 만성질병이다. 재무적 준비는 참담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84%는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은퇴자가 준비해야 할 7대 생애 설계 영역은 1. 재무, 건강, 여가, 사회공헌, 가족, 사회적 관계이며 이 중에서 퇴직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과 재무,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을 올리려는 노력 이상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재무 설계가 중요하다.
이런 추세로 기대여명이 계속 늘어난다면 조만간 평균 수명 90세,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임금 체계의 개편과 정년 폐지나 고령자 재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되었다. 2020년 기준 65에서 69세 사이의 젊은 노인들은 55.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약 74%는 낮은 임금의 생계형으로 조사되었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최근 기업 정년의 의미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 아니라 고임금 인력을 내보내고 젊은 인력을 충원하는 기업체의 수단이 되었다. 미래의 셋 은퇴연구소는 2017년 서울과 경기 및 6대 광역시에 사는 60대 남녀 581명을 설문조사해서 60대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5대 리스크를 발표했다. 황혼이혼, 창업 실패, 성인 자녀, 부양, 중대질병, 금융사기가 그것이다. 이런 리스크로 평균 8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고 황혼이혼과 중대질병이 60대에게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또 미래의 셋 은퇴연구소는 응답자를 50대까지 넓혀 총 2011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59.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4세였다. 명예퇴직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퇴직이 많았고 응답자 중 퇴직금은 53%가 1억 원 미만이었다. 건강과 장수에 이르는 11가지 수칙. 1. 평생 공부하라 2.4년 젊어진다. 2. 안전벨트를 매라 3.4년 연장된다. 3. 비타민을 복용하라 6.0년 젊어진다. 4. 치아, 잇몸을 관리하라 6.2년 젊어진다. 5. 금연하라 8.0년 젊어진다. 6. 건전한 성생활을 즐겨라 8.0년 젊어진다. 7.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아라 8.0년 젊어진다. 8. 규칙적 운동을 하라 9.0년 젊어진다. 9.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라 12.0년 젊어진다. 10. 혈압을 관리하라 15년 젊어진다. 11.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 32년 젊어진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후 나는 55세에 퇴직을 하였고 각종 세미나와 비즈니스 모임 참가, 3권의 책 출판, 블로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강사, 신문 칼럼과 시민기자 등 남들이 하지 않는 일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다. 외적인 성과는 미흡했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는 강남에서 창업과 투자스쿨을 개설하여 좋은 강연을 하고 있다. 회의적으로 지켜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내 안에 모든 잠재력이 쏟아져 나온 시간이었다. 한때 비트코인 투자로 월 1억 원 이상을 버는 달도 몇 번 있었다.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운 좋게 번 돈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애초에 욕망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이었다. 월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의 유튜버 주원규 씨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과 진화인데 중간중간에 사건이 생기지만 방향이 맞으면 긍정적 피드백과 기회가 온다. 단 계획에는 실패까지 포함해야 하고 계속 실패해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주원규 씨는 2016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나 5에서 6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스마트 스토어 활용법과 유명인 인터뷰 영상으로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165만 명을 성공시켰다. 그는 유튜브 외에도 클래스 100일 유료 강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 회장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5년간 근무하셨고 퇴사 이후 15년간은 부동산 공부와 투자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서울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아파트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 혹은 신도시의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건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 땅값에다 약간의 건축비만 있으면 대출을 이용해서 신축이 가능하고 신축 기간도 4에서 5개월로 단기간이며 완공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꼬마 빌딩은 보통 5층인데 1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나머지 층은 원룸이나 투룸, 3룸으로 임대하게 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온다. 서울 도심의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높여 임대하기도 하고 아예 멸실하고 신축을 짓기도 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집값이 40%만 대출이 가능하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집값의 20%로 줄어들고 15억 초과분부터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런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은 사실상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부터 DSR 규제 40%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사실상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총연봉의 40% 선에서 원리금 상환이 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